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명절이 코앞입니다. 제가 이제 3년차 유튜버가 됐는데요. 유튜브 리포트가 정기적으로 오는데 명쾌한 최 원장 채널에 시기적절한 영상이 부족하다. 때와 시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려보라고 잔소리가 오고 있네요. 도대체 알러지 치료를 하는 명쾌한 최 원장이 뭐라고 명절 인사를 해야 시기적절한 영상으로 조회수가 터지려나 말입니다. 제가 한복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하고 싶은 말, 지난 영상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발 먹는 것들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먹었다고 뭐 잘못되겠어? 하시는데 잘못됩니다. 딱 한 번 잘못 드시고 크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동안 몇 달 열심히 치료했던 거 다 까먹고 바닥을 친 컨디션 회복하느라고 시간과 정성과 돈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사태가 예상되시는 분들 영상 복습을 부탁드리고요.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는 영양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영양제는 건강한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다면 어떤 특정 영양소만 집중해서 과량 섭취할 때 건강에 악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도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 드시면서 의료진의 진단 없이 임의로 영양제를 섞어 드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 무슨 영양제 먹으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싶은 분은 이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영상을 찍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감을 받았는데요.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다 오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최 원장이 명절 인사라고 엄청 대단한 걸 말할 줄 알았더니 그냥 싸우지 말라니. 그게 무슨 영감까지 받을 일입니까? 명절 인사라는 게 다 그런 알맹이 없는 말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명절에 쉬고 돌아와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명절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명절에 뭐 하셨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향 내려갔다 왔다, 가족 친척들 만나고 인사했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초지종을 깊게 여쭤보면 많이 싸웠다, 다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 중증질환 환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미 영상을 찍어 올려놨던 대로 시한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번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수명을 갉아먹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불쾌한 기분으로 사람들과,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큰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절에 왜 싸울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한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 우리나라를 탐방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관찰해보니 그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경쟁을 붙이고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파르타식 훈계가 효과가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도 이루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심지어 K-팝이 전 세계를 휩쓰는 발전적인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렇지만 그러한 경쟁의 이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자살을 결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기도 너무 힘든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경쟁에 들들 볶이는 젊은 세대가 소리 없이 외치는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약간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명절을 쉬고 왔는데 왜 더 아프냐 하니 바로 경쟁을 하다가 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누구와 경쟁하나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사돈의 팔촌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것이죠.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근황을 물어봅니다.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중에서 아주 특출나게 잘된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2024년도 수능이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걔는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더 잘 나와서 S대를 붙었다잖아. 걔는 어디 나와서 어디 취직했다잖아. 걔는 연봉을 이 정도 받는다잖아. 남의 집값은 다 떨어지는데 걔네 집값은 올랐다더라. 걔는 주식을 말아먹었는데 걔 와이프가 이번에 사업에서 대박이 났대. 그 주식을 말아먹은 걸 다 메꿔주고 차까지 뽑아줬다더라. 점점점. 대놓고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나는 뭔가 그동안 나는 뭐 했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마음 중간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경쟁이 없는 곳으로 숨었고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서 자기 자존감을 북돋우며 우리 나름의 알러지 인생을 열심히 존귀하게 살아내는데 그동안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벗어나 가까운 일가 친척을 만나는 순간 그냥 근황을 말하는 것뿐인데도 끝도 없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남의 인스타 들어가서 눈팅하지 말아라. 그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시작돼요. 콩알 많은 조카들한테도 세뱃돈 얼마 주더라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와 소리 없는 경쟁의 여파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곁에 오래 있는 사람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그것이 바로 알러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비교를 안 하게 될까요? 자기가 얼마나 성취하고 발전을 이뤘는지 셀프 체크를 위한 것을 제외하면 서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정해놓은 기준 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자체를 버리세요. 나는 괜찮은데 왜들 이렇게 난리냐.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혹은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기분이 드냐.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의 폭풍이 유난스럽게 몰려옵니다. 그동안 일상의 루틴 속에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며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더 잘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상인간과 비교하는 중입니다. 잘생기고 돈도 많고 능력도 좋고 결혼도 잘했고 자식도 잘 키워서 출세시키고 사돈의 팔촌의 친척인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람도 구멍이 있는데 아직 들키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가상인간과 비교하던 그 시절에는 저도 정말 초조했었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해외 환자들도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유명인들도 가끔은 오십니다. 국적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유수의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손꼽히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누리면서 살고 있어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의 SNS를 보니까, 전해 듣는 말을 들으니까 제 말이 안 믿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골라놓은 바이아를 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풀 메이크업 한 듯한 남들의 겉모습과 맨 얼굴에 헐벗은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지 맙시다. 속마음을 떠들어보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그다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은 다 각자의 인생에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보고 뉴욕보다 뒤처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먼저 받지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했는데 알고 보니 저 친구는 생일이 5월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먼저 받은 겁니다. 내 생일은 9월이에요. 대신에 나는 나이가 더 많아서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놓고 비교할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22살에 대학을 조기 졸업했습니다.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직을 못해서 10년을 놀 수도 있는 거죠. 조기 졸업하던 당시에는 그럴 줄 몰랐겠죠. 어떤 사람은 25세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과로로 50세에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세에 비로소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교할 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대통령 그만두고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70세에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또 도전한다고 하네요. 사람마다 자기가 일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누구는 20대에 꽃이 폈다가 빨리 질 수도 있고, 누구는 60대 지나서야 그제서야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할 뿐이고 그 시간을 예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우습게 여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모두 자기 자유와 개성이 있는데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대단하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이지 않는 비교와 경쟁이 폭발할 수도 있는 명절 기간에 멘탈 갈리지 마시고 자기 마음과 정신을 잘 보관하시고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명절 기간에 또 힘든 일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